여러분, 예금도 모르면 세금 폭탄 맞는다. 이게 실제일까요? 여러분, 실제입니다. 요즘은 옛날하고 달리 세금이라는 게 여기저기 요소에 다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 관리하면요, 세금 폭탄 예금하고도 맞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세금의 올가미를 씌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일단 이거를 먼저 보시죠.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세금을 냅니다.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적게는 6.6%를 내고요. 버는 금액에 따라 2천만 원 이상 벌었을 때예요. 예. 그리고 이게 많이 낼 때는 49.5%를 냅니다. 이게 45%가 중앙정부의 세율이고요. 여기에 10%, 4.5%가 지방정부의 세율이거든요. 그래서 49.5%가 돼요. 그러면 금융소득이 여러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내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2천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요, 금융소득세를 냅니다. 15.4%죠. 15.4%의 세금을 냅니다. 물론 이거는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예요. 그냥 15.4%만 내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초과분이 2천만 원이 넘어지잖아요. 2천만 원이 넘었으면 이제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이것은 분리과세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합산과세입니다. 그래서 합산과세인데 이게 말입니다. 세율에 따라 버는 2천만 원 이상 버는 금액에 따라 틀리지만 적게는 6.6%, 많게는 여러분 49.5%를 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은행에 3억만 맡겨놔도 2천만 원 소득이 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2천만 원 소득이 넘으면 넘은 금액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루는 사람이다 이러면 더 심각합니다. 연봉 1억인 사람이 연 3천만 원의 금년소득을 벌었다. 이러면요 2천만 원은 15.4% 세금을 낸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해서는요 1억 연봉하고 합산과세됩니다. 그래서 38.5%를 냅니다. 지방세 포함해서 38.5%. 대단하죠. 세금이 장난 아닙니다. 세금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금융소득을 잘못 받아도 그만큼 말입니다.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잘 해야 합니다. 잘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예금 소득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예금 소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요 개인별로 부과됩니다. 무슨 뜻이냐?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것은 개인별로 부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산을 분산해서 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물론 여기에는 정여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정여에 대한 부담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정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정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감안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는요 10년간입니다. 6억까지 정여세 없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요것만 감안하면요 금융소득을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눌 수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내 혼자만 넣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이름으로도 금융소득 넣으면 이게 종합과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금융소득에. 세금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2천만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 미성인 자는 2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 이것을 감안해서 여러분 하시면 예,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예, 하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시 아주 중요하게 알아야 될 부분 말입니다. 아주 중요하게 알아야 할 부분은 이거예요. 2천만 원 소득이 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건강보험료를 또 내야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뭐 내가 직장에 만약에 다니고 있는데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는다. 그러면 지역의료보험에서 또 내야 됩니다. 그 지역의료보험에 또 내면 그것도 한 15만 원, 15만 원이 넘죠. 20만 원, 20만 원 가까이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 달에 내는 겁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이거 또 감안해야 돼요.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만큼 말입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들어가 있었는데 내가 2천만 원을 더 버는 금융소득이 생겼어요. 그러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니까 내가 지역 가입자로 돼서 지역보험을 의료보험을 내야 된다는 거. 이것도 반드시 알아야 될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2천만 원이 기점인데요. 2천만 원을 더 버느냐 덜 버느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다. 이거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꿀팁 중에 하나고요.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세금의 문제하고는 좀 다르기는 한데요. 예금자 보호 한도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저축은행이나 제2금융권 좀 불안한 곳에는요 5천만 원까지만 해야 돼요. 5천만 원까지만. 5천만 원도 이게 예금자 보호 한도가 원금하고 이자를 합쳐서 5천만 원이거든요. 따로가 5천만 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4,700만 원 가량을 연 5%로 넣는다면 이게 5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4,700만 원 가량을 저축은행이나 뭐 제2금융권 좀 위험하다 생각하는 곳에는요 4,700만 원 가량을 넣으면 좋고요. 실제 그 은행이 뭐 5% 준다고 해서 이게 그 은행이 망했을 때 5%를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예금보험공사에서 실제로 내주는데 그때는 2.45%로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보의 어떤 예보가 정해진 이자율을 받는다. 그것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전화를 받아보는데요. 아니 나는 새마을금고에 뭐 3억을 묻어놨어. 나는 상호신용금고에 뭐 농협 같은 데죠. 농협도 그게 포함되니까 지역농협이요. 여기에다 넣어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잘 봐야 되는 게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 이거 반드시 봐야 됩니다. BIS라고 해서 자기자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적어도 말입니다. 자기자본 비율이 8% 이상은 돼야 됩니다. 8% 이상. 8% 이상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 고정이하 여신 비율. 쉽게 말하면 고정이하 여신 비율 이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로 쓰여 있는데요. 이렇게 읽지 말고요. 그냥 연체율. 3개월 이상 부실채권을 가지고 있는 비중. 이거는 반드시 말입니다. 8% 이하여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자본 비율은 8% 이상이어야 되고요. 부채, 연체율은 쉽게 말하면 8% 이하여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걸 어디 가서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자기자본 비율은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포털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포털. 금융소비자 포털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으니까 이거 반드시 확인하고 해야 되고요. 또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요.
예, 이게 예, 일반적으로 많이 밝혀지기는 하는데요.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말입니다. 예, NH저축은행, 예, 그 다음에 KB저축은행 이런 데가 낮은 편입니다. NH저축은행은 1.12%고요. 예, KB저축은행은 1.77%입니다. 그 외에 말입니다.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 이런 데는 지점별로 전부 다 독립적으로 운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점별 수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거 말고 예, 이게 공인된 예, 그 상황 있잖아요. 공인된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건 당연히 좋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면서 딱 적어 가세요. 자기 자본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안 알려주면 말입니다. 그거 안 알려줄 수 없거든요. 안 알려주면 예, 안 알려준다고 예, 소비자 고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특히 정환진 TV를 보시는 분들이 주로 마을금고나 뭐 새마을금고들 이런 걸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예, 이것까지 확인해야 된다. 그 말씀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 마지막 꿀팁 딱 하나만 더 드리면요. 마지막 꿀팁. 통장 말입니다. 통장 이거 만드는 거 참 어렵습니다. 요즘 말이면 20일 감옥이라고 해요. 20일 감옥. 무슨 말이냐. 통장을 하나 개설하잖아요. 그러면 20일 동안 제한됩니다. 20일 동안. 저도 이거 최근에 알았는데 이게 적금을 가입하려고 그러면요. 통장 하나 개설해야 되는데 20일 동안 제한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21일 제한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같이 금리가 좋은 상품들이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반드시 통장이 있어야 되니까 통장 쉽게 만들지 말고요. 그 회사의 BIS 자기자본 비율하고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한 다음에 여러분들 돈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거 함부로 하다가는요. 내 자산도 날리고요. 또 세금도 폭탄적으로 맞는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요. 내 돈을 내 자산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예,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은 확인해야 된다. 특히 자기자본 비율하고요. 예, 그리고 고정이하 여신 비율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느냐 넘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에 대한 대책 반드시 마련해서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